문제적 디자인. 우리가 독서 논술을 언제 작업했었죠? 한 2019년 정도였던 걸로 19년? 기억해요. 네. 그때 워낙에 시리즈가 그때 몇 권? 이게 14권이 동시에 나왔어야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그래도 뭐 큰 프로젝트에 속하기는 했었죠, 이게. 그래서 시안도 그때 같이 들어갔었고 보통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표지 디자인이 있고 본문 디자인이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보통 되죠, 우리가? 보통은 본문부터 시작을 하니까 본문 시안이 채택된 사람이 표지를 하는 경우가 약간 주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프로젝트가 좀 그 건수도 많기도 했고 표지랑 본문을 좀 나눠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죠. 그때 이렇게 했죠. 본문도 시안을 같이 했었고 그리고 표지는 이제 내가 받아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던 건데 지금 그게 워낙에 지금 요게 잘 나가는 시리즈다 보니까 한 4년 정도 있다가 표지가리를 또 하게 됐는데 어쨌든 19년 작업했던 거를 조금 돌아가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때 표지가 기억나요? 시안 어떻게 했었는지? 저는 표지 시안 안 했던 것 아예 같아요. 안 했었어요? 네. 본문 시안을 같이 했었던 거 난 기억이 나긴 하거든요. 그때 그 본문에서 요구했던 그게 있었죠. 거기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했던 게. 책 자체가 항상 문제집 작업하면 늘 그렇듯이 좀 쉽게 그리고 좀 친절하게 이런 거를 항상 요구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색깔이라든지 뭐 약간 그 선의 뭐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색톤도 좀 밝고 혹은 파스텔 톤 이렇게 부드러운 색상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그 책의 좀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이게 독서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읽기를 전, 중, 후로 나눠가지고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읽기 후 활동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디자인적으로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섹션이 구분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키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색톤으로 뭐 전은 분홍색, 중은 뭐 초록색, 그리고 후는 보라색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약간 친절하고 조금 더 난이도가 쉬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통 캐릭터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캐릭터를 좀 단순한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뚱이. 네, 그 여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좀 통통한 아이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저희 편집자님께서 뚱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뚱이를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가이드의 역할로 하면서 그리고 읽기 전에 하는 어떤 활동이 뭐 뚱이가 뭐 연필을 들고 있다든지 중에는 뭐 책을 보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색뿐만이 아니라 캐릭터의 활동으로 또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요새 아이가 딱 그 이걸 푸는 나이여가지고 다시 들여다 보니까 이거를 만든 디자이너로서 대할 때랑 원고를 지금 이게 완성된 어떤 책으로서 내가 독자로 보는 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컬러로 구분을 그때 한 것들이 사실 실제로 학습할 때도 굉장히 크게 어쨌든 시선이 탁탁 끊어지니까 확 와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원이 쭉 같은 톤으로 갔으면 이게 한 단원을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단원을 매일 그 분량에 맞춰서 끊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1차별로 하는데 그 컬러 구분했던 게 되게 학습하는데도 도움이 되더라. 게 막상 또 독자로 보니까 그런 점이 와닿았고 그리고 구석구석 신경 쓰면서 했던 그 문제에 들어가는 푸는 문제가 뒷부분에 그 읽기 후 활동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박스 디자인이라든지 그 쓰기를 위한 노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다시 보면은 그냥 딱딱한 네모보다는 훨씬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쓴 디자인이랑 그냥 같은 포맷으로 쭉 흘린 거는 좀 많이 보는데 시각적으로 다르다. 재미가 있다. 그걸 요새 또 다시 보면서 느끼고 있고요. 일러스트 들어간 동화 부분도 진짜 네, 잘 만들어졌구나. 이게 워낙에 이제 발주도 그렇게 하신 거고 좋은 동화를 또 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권으로 만든 거잖아요, 책으로. 근데 그것도 나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재밌더라고요. 그 안 그래도 그 이제 섹션이 시작되는 부분을 도비라라고 하는데요. 도비라의 그 읽기에 들어가는 동화의 약간의 한 장면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것도 그냥 딱딱하게 그냥 직선이나 곡선 그냥 동그라미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꿈에서 몽실몽실 나올 것 같은 그런 꿈 구름 모양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 안에 약간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 일러스트의 그 장면들 그 읽기의 장면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좀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럼 표지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표지는 네. 원래 사실 기적의 독서 논술에서 사용했던 서체가 있었었죠. 맞아요. 네, 그리고 기적의 독서 논술이 워낙 유명했던 거여가지고 그 박스 디자인, 박스 안에 기적의라고 들어가 있는 그 디자인이 되게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 되어야만 했었던 그런 조건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트셔서 작업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크게 들어갔던 타이틀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그게 그 시대에 또 약간 잘 보이는 거를 조금 선호했다면 조금 타이틀은 작더라도 다른 어떤 무드가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표지 이미지를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리뉴얼 하면서도 원했던 어떤 방향이었고 아, 길벗에서도 그걸 요청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요청이라기보다는 좀 리뉴얼을 한다고 하면은 출판사에서는 보통 원고를 완전히 갈지는 않더라도 새 책처럼 보이기를 바라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원고도 보완을 하시고 내용도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타이틀은 그대로 가져가다 보니까 기존에 그거를 샀던 독자들이 이전에 있던 책이 또 나왔구나 라기보다는 새로운 책으로 느껴지길 바라는 게 보통의 출판사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요구사항이 사실 출판사 요구사항이랑도 맞았을 거예요. 아마 맞닿았을 거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제목 그 이전 디자인 아니까 제목부터가 확 이미지가 네. 엄청 크게 달라진 느낌? 타이틀 네. 서체가 달라졌고 네. 이전에는 굉장히 뭔가 가독성 좋고 박스에 독서 논술까지 다 타이틀에 네모에 넣다 보니까 속공간이 균일한 게 좋았어요. 그래서 기본 일반 고딕을 써가지고 네모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글자가 들어가도 크게 그 여백이 흔들리지 않게 네모 가득 차는 형태의 서체를 썼었고 요번에는 기적의만 네모에 가두고 독서 논술은 좀 풀어보자라는 게 출판사에서도 얘기했던 조건이었고 그러다 보니 폰트를 선택할 때 좀 더 자유로웠죠. 그래서 여기 그 소금 가는 소금체일 거예요. 아마 이 폰트 이름이 귀엽네요. 네, 가는 소금체인데 그 보통은 타이틀에 그 폰트를 넣을 때 우리가 그대로 넣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의 다 만져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이것도 또한 굵기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기존의 폰트로는 약간 아쉬운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매만져가지고 넣었고요. 이 폰트의 느낌이 뭐랄까 가독성이 나쁘지 않잖아요. 고딕 계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약간의 곡선이 조금 더 들어가면서 그 위아래 높낮이가 약간씩 다른 서체여서 그 맛이 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 고딕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약간 손글씨도 어떤 거 사용하냐에 따라서 진짜 맞아요. 느낌이 많이 다른데 맞아요. 제가 느꼈던 이 가는 소금체의 느낌은 되게 세련됐다. 손글씨 치고 되게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리뉴얼한 의미가 되게 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크게 변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일러스트가 전면에 들어갔다. 맞아요. 메인으로 들어갔다인데요. 요거는 어떤 컨셉으로 작업을 하셨나요? 그래서 처음에 기존에 안에 본문에 있던 일러스트를 활용하는 안도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반복되는 일러스트를 쓴다는 게 이전의 컨셉과 너무 같았어가지고 일단 그것은 배제하고, 그리고 컸던 타이틀을 좀 작게 가자. 그렇다면 그 나머지 여백은 새롭게 일러스트를 발주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 14권이 같은 일러스트로 구성이 되면 조금 더 시리즈성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은 컬러를 권마다 다르게 쓰긴 했는데 기본 베이스는 흰 바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반대로,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 13년도에 디자인했던 표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한번 해보면 그때 이미지랑은 지금 너무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었으니까. 그래서 컬러를 넣자, 타이틀을 작게 하자, 일러스트는 새로 발주하자. 이제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작업이 들어갔던 거고, 아무래도 키워드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독서와 논술. 근데 논술은 이제 독서의 활동으로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독서가 메인이 되는 건데, 이 독서는 어쨌든 책이라는 키워드로 또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니까, 책을 일러스트에 녹여 넣되, 너무 그냥 읽는 활동 위주로 부각된 일러스트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애들한테도 읽는 게 재밌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그저 학습이나 공부로는 느껴지지 않는 일러스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책과 관련된 또 다른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다가 알게 된 작가님이 있었는데 그 작가님이 책을 모티브로 되게 재밌게 잘 푸시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작가님이라고 하면 책을 모티브로 14컷의 일러스트를 다양하게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요구를 드렸고, 스케치를 일단 받아봤는데 스케치가 다 너무 주제가 명확하게 다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이 모티브일 뿐 사실은 독서 활동은 아주 작게 들어가요. 읽는 아이들이 뭐 다 같이 읽고 읽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자유롭고 재밌거든요. 저는 좀 인상적인 게 이 수영장, 책으로 수영장 만든 게 너무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책으로 그냥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메인 컬러는 제가 다 초반부터 계획을 해놨었거든요. 파스텔 톤으로 가고 싶다. 대신에 핑크로 시작해서 보라색으로 끝난다. 그 전체적으로 잡아놨던 컬러가 있었는데 그거를 드리기는 했어요, 이 작가님한테. 근데 어쨌든 제가 실제로 얹혔을 때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이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서 그것들은 다 받아서 미세하게 다 조정을 해서 어울리게 다 잡아놓은 거였고, 어떤 색을 해도 사실 이 작가님 그림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 재밌더라고요. 되게 색톤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보통 일러스트 작가분들한테 그림을 받더라도 디자이너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색톤이라든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그거를 너무 잘 어우러지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일러스트랑 저는 저 제목 서체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되게 조화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리뉴얼이 한 번 더 됐죠? 네. 언제 된 거죠? 그게 23년. 23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다시 또 반대로 이제 간 거죠. 그때 내지는 거의 손을 안 댄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약간의 수정은 있었겠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고 이번에는 정말 표지가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바뀌어 보였어야 됐으나 예산은 한정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러스트를 새로 발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소스 안에서 새롭게 표지가 조금 바뀌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구사항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컬러로 채웠던 표지에서는 이제 다시 흰색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흰색으로 바꾸는 것을 기본 전제하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러스트를 못 바꾼다면 바꿀 수 있는 건 이제 타이틀이죠. 그래서 타이틀을 이제 바꿔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서체와
어떤 타입들을 치안을 냈는데 지금 음. 현재 보고 계신 게 최종안이 된 거였고 그 당시에 저게 어울릴까 싶긴 했어요. 그 기적의 모듈을 그냥 도형 안에 그 폰트만 넣는 형태로는 이전과 크게 또 다르게 확 다르게 하기가 쉽지 않아서 형태를 좀 다르게 해보자. 그래서 3D로 형태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했던 건데 우리 그 일러스트는 굉장히 그 2D잖아요. 어떤 그림자도 거의 안 쓴 플랫한 채색으로 마무리한 일러스트여서 저거랑 저 타이틀이 과연 어울릴까 했는데 어울린다기보다는 그렇게 갔죠, 전략을. 일러스트는 일러스트대로 보이고 타이틀은 타이틀대로 너무 결이 맞지 않아도 되니 컬러 정도만 맞추고 오히려 폰트가 조금 더 눈에 띄게. 그전에는 굉장히 그냥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림은 그림대로 보이고 타이틀은 타이틀대로 그냥 조금 느낌이 달라도 되겠다 해서 지금 타이틀은 3D의 형태로 빵빵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약간 이거 리뉴얼된 거 보면은 저는 이제 과정은 처음 듣지만 딱 봤을 때 요구사항이 분명하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왜냐면 타이틀이 먼저 눈에 가거든요. 기적이라는 타이틀이 제일 먼저 눈에 가고 그림은 정말 그냥 배경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요구사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보이나 네, 봐요. 그게 디자이너의 의도였다는 맞아요. 사실. 그래서 타이틀이 이제 조금 더 주인이 되다 보니까 키웠죠. 조금 더 키웠고 그리고 이제 좌우 위치를 바꿨어요. 왼쪽으로 네네네. 조금 더 시선이 가면서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지금 한 거였고 그래서 약간의 살짝씩 이제 손을 대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림이 같다 보니까 친숙한 느낌은 있어요. 이전에 기적의 독서논술이 가졌던 이미지는 약간 따뜻하고 재밌고 책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는 거야 라는 느낌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롭게 탈바꿈한 느낌? 그리고 이 책과 나올 때 더불어서 그 기적의 독해력이라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작업한 건 아니었고 기존에 있었던 시리즈를 독서 논술과 독해력을 같이 묶어가지고 왜냐면 거의 구매 독자층이 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독해력이 조금 더 이것보다는 쉬운 걸로 알고 있는데 독해력을 산 사람들은 또 독서 논술까지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독서라는 어떤 타이틀로 그 키워드로 전체 시리즈를 묶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동시 개발을 했거든요. 독해력도. 그래서 그 독해력의 타이틀도 이제 지금 이 형태랑 맞추면서 그때 전체 독서라는 키워드로 이 시리즈 두 개를 다 묶었던 거죠. 기준이 된 거네요. 네. 재밌네요. 이렇게 또 서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사실 몰랐었는데. 그렇죠. 작업하면 또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보니. 네. 문제적 디자인. 문제집 디자이너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